자, 그럼 판매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가격을 올리되 고객이 느끼는 가치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프라이싱 5가지 방법. 보니까 육하 원칙에 Y를 하나 뺀 5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시간에 따라 고객들을 분산시키면서 가격을 차별화시켜라. 그래서 각각 세분화된 차별화된 고객들이 전보다 더 가치를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시간대별로 고객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사례도 우리 주위에 많네요. 영화관에서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들과 밤에 오는 사람들, 아마 가장 큰 가치는 금전적 코스트를 줄이는 데 관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야에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심리적 편익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층을 별도의 가격으로 차별화시켜서 각각의 이 부류들이 전보다 더 가치를 추구하는, 높이는 그런 차별화 방법입니다. 최근에 우리 재난지원금, 마스크 전부 다 이렇게 요일별로 구분을 해놓죠. 이렇게 차별화시킴으로써 사람의 분산을 시키면서 걱정, 모이는 거에 대한 걱정도 줄어드는 그런 심리적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도 마찬가지네요. 보통 미장원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도 계시지만 또 직장 여성들 또 중요한 한 고객층이죠. 문제는 이분들이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분들인데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장원은 차별화를 했습니다. 주말은 약간 올리고 평일은 내려서 고객층들을 차별화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가정주부는 어때요? 낮은 가격에 중시하는 금전적 코스트의 고객은 평일에 오겠고, 직장 여성은 돈 조금 올리더라도 줄을 안 쓰고 기다림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주말에 오는 그런 각각의 가치를, 심리적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네요. 이렇게 보면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자판기에서 꺼내 마시는 콜라의 가격도 여름과 겨울에 느끼는 그 가치가 우리가 다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좀 가격을 차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두 번째 방법은 장소 활용입니다. 자, 앞서 시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과 같이 장소에 따라서도 각각 느끼는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차별화하는, 그래서 전보다 각각의 장소에서 마시는 구입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별화가 되겠네요. 같은 맥주지만 고급 호텔에 이제 수영장에서 마시는 맥주 맛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마시는 사람들도 좀 다를 거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가격을 이렇게 8,000원 높이 받아도 금전적 코스트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심리적 편익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카페 역시 실내에서 마시는 커피보다 테라스, 바깥에서 마시는 커피 값이 좀 더 비쌀 겁니다. 자, 이것은 바깥에서 마심으로써 햇빛의 일조량과 전망의 뷰를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객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도 그만큼 고객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보완제를 활용하라. 네, 그 제품과 관련된 보완제를 끼워서 고객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카지노를 메인 상품으로 보면 호텔, 숙박업은 보완제라고 볼 수 있죠. 네, 방문객 입장에선 카지노 놀아고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보완제는 거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는 가격으로 책정하는 대신 카지노 매출에서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숙박료를 거의 공짜로 이렇게 하다시피 하니까 이 돈이 결국은 카지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즐기면서 기존에 비해서 가치가 더 증가된다. 기업의 이익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방법은 고객 세그먼트. 우리가 배운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여성 속옷 하면 주로 고객층은 여성이겠죠. 자, 여성 일률적인 그런 세분층에서 남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할까요? 예, 남성들이 75달러 이상 구매하면 25달러의 쿠폰을 준다. 사실상 25달러를 이제 깎아주는 가격 인하 정책과 다름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네, 다른 경쟁 점포로 가던 남성 고객 또는 신규 남성 고객을 더 확보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좀 더 높이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고객별로 같은 물건을 차별화한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네, 서로 간의 정보가 공유되면 안 되고 여성 고객들한테 이런 정보가 노출이 그렇게 쉽게 돼서는 안 되고 또 그네들끼리 재판매, 재거래가 돼서는 더 안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판매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어떤 물건을 꼭 한 사람에게만 판매하는 것만은 아니죠. 예, 공동의 사람에게 판매한다.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구라고 하는 그런 판매 방법. 네, 여기 리조트 같은 거나 고급 요트, 뭐 이런 제트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갑부 한 사람이 타기보다도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건을 꼭 거래할 때마다 건건이 돈을 주고받는 방법만이 다는 아니죠. 요새 말하는 소위 정기구독 모델. 자, 일정 기간 회원으로 고객을 묶어두고 회비를 받아가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요새 인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은 정신적, 육체적, 뭐 시간적 코스트를 전부 다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 편익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왜요? 자기 맞춤화를 정밀하게 기업에서 알아가면서 매달 나한테 보내주니까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방법을 봤는데 이전에 단일 가격으로 하면 요 정도 면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으나 이제 세분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각각의 세분층별로 고객 가치들을 전부 다 합산해 보면 결국 이런 높은 많은 면적의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가치를 세분화하면 이익이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복습하실 수 있는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자, 소비자가 느끼게 만들면 된다. 가치를 높였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제3자가 고객 대신에 지불하게 하라. 먼저 스폰서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사실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공짜로 보시는 거죠. 자, 이 120억 원을 만든 이 거작 드라마도 소비자가 지출하는 건 없다. 누가 지출하는 거죠? 예, 결국은 스폰서, 기업 광고주들이 지출하는 걸 우리가 공짜로 보게 만들어주는. 따지고 보면 광고비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공짜로 즐기고 소비하는 그런 상황과 물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가치를 느끼지만 사실은 공짜로 즐기고 있죠. 자, 이 내면에는 광고주들의 광고비가 들어있고 이 광고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유튜버가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 시청자들은 어때요? 콘텐츠를 보면서 광고주의 상품을 또 광고에 노출이 되는 거죠. 억지로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요. 자, 그렇지만 우리도 결국은 공짜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물건과 서비스 속에는 광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어떤 대학교의 앞에 있는 복사 가게에는 대학생들이 공짜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그 기업의 광고가 어딘가에 있죠. 즉 이면지에 광고가 새겨져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대학생들은 뭐 노출은 되지만 하여튼 공짜로 한다는 게 서로가 좋은 거겠죠. 자, 스폰서 전략 이외에도 우리 고객이 우리 제품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지불하게끔 우리가 전략적 제휴선만 만들어줘도 우리 고객의 금전적 코스트 등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100만 원 이상 주고 사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가 SK텔레콤이란 제휴선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고객 확장한다는 명분하에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 대가로 우리는 상당히 싸게 핸드폰을 구입하는 그런 고객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과제 두 가지가 나갑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가 엊그제 올린 지금 포스트 코로나 클래스라는 주제로 세 번째 커뮤니티 소셜 서비스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시청하시고 이 두 개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 각각에 대해서 두 개의 소과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존의 넥스트 도어는 기존의 페이스북 대비 어떤 점이 차별화되었는지 그 내용과 중고나라 역시
그죠. 당근마켓 역시 중고나라의 기존 업체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서비스로 제공했는지를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각각 그 고객들에게 주는 가치 내용을 우리가 배운 고객 가치의 구성 요소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 포피별로 해오고 있는 가격 기획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프로덕트에서 해봤는데, 이번엔 이제 두 번째 P,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신제품 가격 전략을 배웠죠. 예, 그 세 가지 전략 중에 본인이 지금 처음에 국내 이제 런칭을 하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건지, 제품이나 고객 특성을 또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세 가지 중에 나는 스키밍 프라이싱을 하겠다. 왜? 그 내용, 배경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과 같이 제출 방법은 동일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6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